이제 반복문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복을 시키는 건 좋은데 반복은 반드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돼요. 역시 반복을 어느 시점까지 반복을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종료를 할 것인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반복문을 제어하는 반복 탈출 종료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게 if문이라는 거에서 파생된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while이. 그죠? if문이 여기 true면 실행되고 false면 실행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while로 바꿔주면 이게 true일 때 실행이 되는 건데, 자, 순서를 보시면 돼요. 일단 또 세부적으로 한번 좀만 까보면 이게 실행되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while이네 여기 한번 봅니다. true면 실행해야지 하면서 여기 이 블럭을 실행을 해요. 그만큼 중괄호로 쌓여져 있는 코드 블럭을 실행을 합니다. 자, if문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면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실행이. 그죠? 근데 얘는 끝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여기를 봅니다. 여기 걸 안에 이 진리값, 논리값을 봐요. 근데 또 true예요. 그러면 또 실행해요. 이거를 끝나면 다시 또 일로 와요. 또 실행해요. 와요. 또 실행해요. 와요. 또 실행해요. 근데 여기 true가 변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상수 true라는 값으로 그냥 딱 박아놨기 때문에 절대 변할 일은 없는 거고, 그래서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저희가 if문 만들 때도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의미 없죠. 이거 그냥 무조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만들죠.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문장에다가 변수 하나 넣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변수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a가 뭐 10보다 작을 때만 이게 true가 되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10보다 작을 조건을 만든 건데, 어쨌든 이렇게 a라는 변수를 도입하면서 반복문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a를 조건 변수라고 하거든요.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변수, 조건 변수라고 해요. 이 조건 변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반복문은 if문에서 파생된 거니까.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조건을 하나 만드시고요. a를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야 이제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a가 10이면은 무한반복하는 거고요. a가 10이 아니면 실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이것도 반복을 한다 안 한다 딱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a는 10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a 값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출력이 되고 a가 1이 되면서 이게 펄스가 되죠. 그러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블럭 안에서 조건 변수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10이었으니까 실행이 되다가 바뀌면서 펄스가 되죠. 펄스가 되면 끝나요. 프로그램이 여기 끝났을 때 계속 여기를 바라본다 그랬죠. 여기가 펄스가 되는 순간 반복문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반복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무조건 한 번 실행되고 끝이 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a를 바로 이렇게 바꾸지 않고요. 자, a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요거를 한 1부터 시작을 할게요. 1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반복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더미를 씁니다. 더미.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A가 다시 딱 우리가 10을 넣었을 때, 이 조건은 우리가 만들기에 나름이니까 A가 10이 됐을 때 종료가 되겠죠. 똑같이. 그렇죠? A가 10이 되면 10이 10보다 작다 해서 틀린 말이 되니까 펄스가 되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A에 바로 10을 넣으니까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2 넣었다가 3 넣었다가 4 넣었다가 5 넣었다가 천천히 10에 다가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10을 넣는 게 아니라. 자, 그러려면 A가 조금씩 증가해야 되잖아요. A의 값을, 자, 그래서 보통 반복문을 여러 번 돌리고 적절한 시점에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건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 A에다 바로 10을 넣는 게 아니라 A의 값을 천천히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증가시키는 건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던 표현인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현재 1이잖아요. 이거 잠깐 추적 처리하고요. A만 볼게요. A를 1 증가시키고 싶다. A에다가 1 더하면 되죠. 이렇게 2가 나오죠. 자, 근데 요거는 A가 증가된 게 아니죠. 그냥 A의 값을 꺼내다가 거기다 1 더한 값을 출력한 거지 A의 값이 전혀 변한 적이 없어요. A의 값이 변하려면 어떻게 된다? 대입 연산자를 뭐라도 넣어야죠. 이렇게, 그죠? 이래야 A 값이 변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여기 A 플러스 1이 A에서 1 증가된 거니까 요거를 다시 어디에 넣으면 된다? 자기 자신한테 대입을 하면 된다. 요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뭐예요? A에서 1 증가된 거죠. 원래 A 값에서 1이 더해진 다음에 다시 대입을 했으니까 A에서 1 증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증가 표현식이에요. 1 감소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2를 증가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2 감소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런 표현 우리가 예전에 변수 시간에 한번 해봤습니다. 변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자라는 종족들은 이렇게 같은 거 두 번 쓰이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게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거 되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줄인 표현이 나오는데, 요 증가 표현식 있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변수를 한 번만 쓰고 증가 표현 또는 감소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감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증가 표현식이 그래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편해요. 요거 별로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요거 쓰다가 요거 쓰려면 되게 불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똑같죠? 이거 1 증가하는 거고 1 감소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1 증가하고 1 감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쓰이는 경우, 1인 경우는 이것도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1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일 때 1 증가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한번 출력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A를 했을 때 A에서 2 증가된 거죠? 3이 나오겠죠? 3에서 2 감소한 거죠? 1이 나오겠죠 또? 역시 2 증가되면 3이 나올 거고 1이 나올 거고. 현재 1인 상태에서 1 증가시키면 2가 나오겠죠. 역시 2인 상태에서 1 감소시키면 1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A 값이 변경되는 거, 증가되고 감소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 이용을 하면 A를 조금씩 증가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A에다 바로 10을 넣는 게 아니라 얘가 천천히 증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1부터 A는 1이니까 요거 좀 변수 다른 걸로 바꿀게요. B로 바꿔서 실행하시면 이제 이게 B가 1씩 천천히 증가하죠. 1이 됐다, 2가 됐다, 3이 됐다, 4가 됐다 하면서 언젠간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무한으로 도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건 변수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조건 변수의 값을 증가시켜서 이 조건의 결과값이 펄스가 되게 하는 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때 이제 변수의 증감 표현식이 쓰이는 거고요. 요거를 일단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 놓을게요. 이게 나중에 좀 유용하거든요. 자, 요 세 개가 우리가 반복문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필수겠죠. 요거 증가 또는 감소. 감소로 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10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감소해도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감소보다는 이게 우리가 항상 플러스 방향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익숙해서 이게 더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식으로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나오죠, AA가. 자,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방식이랑 비슷해요. 자, 역시 y를 먼저 만드시고요. 2를 넣습니다. 이게 기본형이니까. 이런 이제 무한 반복하잖아요. 자, 이 위에 거 좀 주석 처리할게요. 자, 똑같이 아까랑 같이 무한 반복하는데 여기에다 이제 브레이크라는 걸 써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멈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는 반복문 안에서 쓰는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쓰여서요. 그 안에 반복 코드가 진행이 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바로 반복문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어떤 코드를 써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빨간색 뜨죠?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실행될 일이 없다. 그래서 반복문을 쓰면은 반복문 만나는 순간 여기 끝에 있죠. 여기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한 번만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우리는 한 번만 출력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적절한 시점에 이 브레이크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적절한 시점에. 그죠? 그 적절한 시점이라는 건 저희가 정하는 거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if문인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무조건 실행되면 안 되고 적절한 시점에 딱 실행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f를 만드시고 적절한 시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역시 뭐가 필요하다? 변수가 하나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거의 이거랑 동일해요. 얘는 조건문에다가 이 조건변, 얘 역시 이게 조건변수 역할을 하겠네요. 그죠? 자, 이 조건변수가 특정 시점에 왔을 때 종료를 하게 하면 되죠. 10이 됐을 때 종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조건변수가 계속 증가를 해야 언젠가 여기 도달하잖아요. 10에. 그죠? 그러면은 여기 역시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가 1, 2, 3, 4, 5, 6, 7 그래서 점점점 증가하다가 10이 되는 순간 여기 걸려서 브레이크가 실행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뭘 쓰면 되냐?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쓸 때가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쓸 때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은 내 코드 안에서 이렇게 조건으로 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브레이크로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장단점을 좀 따지자면 이게 좀 더 직관적이고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죠. 1이 있고 증가되다가 이 10이 되는 순간 멈춰라. 이게 좀 직관적이고 얘는 약간 이 반복문의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코드는 얘가 좀 더 짧죠. 얘가 좀 더 짧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니고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거 쓰세요. 자, 해서 이제 탈출 조건도 알았어요. 우리가 탈출하는 방법도 알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 드렸거든요. 사칙 연산 프로그램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래요.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더하기 기능, 빼기 기능, 곱하기 기능, 나누기 기능을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을 입력하면 숫자 2개를 요구하는데 그 숫자로 더하기를 해주고요. 2를 입력하면 숫자 2개를 요구하는 거 똑같은데 빼기를 해주는 거고 3을 입력하면 이렇게 기능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리고 언제? 5를 누르면 종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제공을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